매트랩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열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A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죠. 어떤 프로그래밍 코딩이든 equal, 는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은 오른쪽에 왼쪽으로 가요. 딱 봐도 대괄호로 시작되고 끝나니까 배열이구나 아실 겁니다. 배열 생성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A라는 변수에 이거는 1차원이에요. 배열 또는 벡터라고 선언을 하는데 배열은 1, 2, 3, 4, 즉 4개의 원소를 가져요. 우리가 이전에 코딩 같은 거 보면은 콤마로 구분하는데 콤마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숫자는 공백이나 쉼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1, 2, 3, 4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행이 된 게. 현재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1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해보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5개의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곱하기 5, 1차원이 5개 배열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각각 개수가 하나씩 돼요. 9개의 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쉼표를 넣어도 1차원의 9개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백 하나에 쉼표 하나라고 해서 2개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세미콜론 구분으로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얘는 2차원 배열 또는 행렬로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숫자는 공백으로 구분되죠. 세미콜론은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는 A라는 변수에 3의 3열, 3의 3행렬로 생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행렬은 1, 3, 5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는 2, 4, 6, 세 번째는 7, 8, 10 이런 원소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생성된 A 행렬 역시 뭐 연산, 함수 입력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제로스 해갖고 5,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트랩에서 특정 사이즈의 0으로 이루어진 배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제로스는 매트랩의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입력된 차원에 따라서 모든 원소가 0에 대한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제로니까. 그러니까 제로 들이니까. 그래서 5,1, 그러니까 5.5하고 콤마하고 1, 쉼표죠. 얘는 5행 1열의 2차원 배열이에요. 또는 열이나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z라는 이 변수에 5 곱하기 1에 대한 행렬이 생성이 되고 뭐 함수 입력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A에 10을 더하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매트랩에서 이제 스칼라 연산, 그러니까 덧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배열의 모든 원소에 10을 더하라는 의미예요. 풀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A가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일 때 1, 2, 3, 4 위에서 있는 것처럼 그럼 A의 1, 2, 3, 4는 A 플러스 10으로 하면은 A의 11, 12, 13, 14가 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11, 12, 13, 14가 되고 모든 원소에 10이 더해진 새로운 배열이 생성돼요. 물론 2차원 배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11, 13, 15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까? A라고 변수를 선언한 게 위에 어딘가는 분명히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 2, 7, 3, 4, 8, 5, 6, 10 똑같이 10을 더한 거 1, 2, 7, 3, 4, 8, 5, 6, 10인데 20이 됐죠. A라는 변수를 변경하면 얘의 값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얘는 사인 함수예요. 아까 보셨던 위에 A라는 배열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A라는 변수에 대한 원소에 사인 함수를 적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가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위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얘가 위에 기준이 됐듯이 마찬가지예요. 위에 A라는 그 원소에 각각 사인 함수가 적용된 새로운 배열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뭐 사인 함수 이외에도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를 반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인 함수는 이제 주어진 각도, 그러니까 라디안이라고 하죠. 그 각도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매트랩에서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사용하니까 아까 위에 A 행렬의 각 원소는 라디안 단위의 각도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위에 3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3의 3행렬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는 1의 이 사인 함수 라디안 각도의 값이 0.8415라고 나와요. 물론 라디안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인 값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각도값이 주어졌으니까 사인 함수의 값은 원의 단위에서 각도에 해당하는 지점, y좌표 값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라디안의 사인 값은 0.8415, 어떤 사인 함수의 특성과 라디안 각도의 정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는 데는 좀 복잡한 수학적 과정이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 매트랩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계산을 내부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값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 값에 대한 이론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항 때문에 이렇게 값이 계산된 겁니다. 아래에 지금 이 부분 위에 a라는 변수가 기준인 건 아시죠? 1, 3, 5, 2, 4, 6, 7, 80 위에 정의된 거. 그러니까 3의 3행렬을 생성하는 코드를 가지고 a의 전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 행렬과 그러니까 a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꾸는 연산인데, 행렬의 첫 번째 액은 첫 번째 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액은 두 번째 열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a의 전치 결과는 이렇게 1, 2, 7, 3, 4, 8 이런 식으로 똑같이 A 행렬의 행이 열로, 열이 행으로 바뀐 결과인데, 이 행렬의 전치는 행렬 구조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고, 특히 선형, 대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이에요. 이렇게 원래 출력이 돼야 되는데 전치 행렬로 바꾼 거죠. 이 A라는 이 부분을 역행렬로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역행렬로 계산이 된 건데, 역행렬, 그러니까 원래의 행렬과 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단위 행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A 행렬과 A의 역행렬을 한 후에 곱하는 연산이 되는 거죠. A가 역행렬을 가진 행렬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은 대각선의 원소가 전부 1이고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인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3x3, 3의 3 단위 행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1이 나오죠. 이렇게 단위 행렬이 나온다. 그럼 A는 역행렬을 가진 행렬임을 알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맷 롱이다. A라는 변수 위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포맷 롱, 얘는 매트랩에서 출력 형식을 변경해요. 얘는 매트랩의 이제 부동소수점, 그러니까 숫자를 긴 형식이라는 거는 15자리 이상의 유효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맷 롱을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P의 각 원소가 긴 형식의 부동소수점, 숫자로 지금처럼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A 행렬과, 이거 지금 현재 역행렬이잖아요. 역행렬을 곱한 결과를 완전 정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대각선 원소, 아까 왜 1에 가까운 값 있죠? 나머지 원소는 0에 가까운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포맷 롱을 사용하게 되면 이 값들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P가 여기 더 정확한 단위 행렬이 아니면 그 이유는 A가 완벽한 역행렬을 갖지 않는 행렬이거나 부동소수점 연산의 정밀도에 대한 한계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A 행렬의 어떤 곱을 원소를 제곱한 결과인데, A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요소별 곱셈을 수행하는 코드라는 거죠. 여기 연산자는 요소별 곱셈을 나타내게 되고 A 행렬의 각 원소를 자기 자신과 곱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은 자기 자신 곱해봤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3은 9가 나오고 5, 5, 25 이런 식으로 2, 2는 4 자기 자신을 원소를 제곱한 결과예요. 이게 매트랩에서 사용되는 요소별 연산인데, 자기 자신을 곱한다? 라는 부분은
얘예요. 그러니까 A점이죠. 닷. 이 부분이고 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얘는 결과값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값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재 밸류 값이. 요건 이제 A 행렬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요소별로 거듭 제곱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 연산자 점하고 요거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의 연산이 요소별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거예요. A 행렬의 각 원소를 3번 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3/3 이렇게 3, 3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곱하기 9구단 그런 게 아니라 A 행렬의 각 원소를 3제곱한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3의 6행렬이 되는 거죠. 변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행렬을 왼쪽에 보면은 수직이 아니죠. 수평이죠. 수평 연결하는 코드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콤마 연산자는 행렬을 수평으로 연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A의 결과는 3의 6행렬 곱하니까 A 행렬을 2번 수평으로 연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얘는 수평, 얘는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위에는 수평 2번, 얘는 수직으로 2번에 대한 연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얘는 A 변수랑은 상관이 없죠.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매트랩에서 이제 제곱근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곱근의 함수인데 얘를 사용해서 -1의 제곱근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실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은 정의되지가 않아요. 근데 복소수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1의 제곱근은 특히 i라는 복소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얘는 결과로 보면 i가 되는데 이 i가 되는 거는 매트랩의 복소수를 지원하고 복소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얘는 복소수를 포함하는 행렬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아까 i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은 i와 j라는 복소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i와 j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은 -1이죠. 매트랩에서는 i와 j를 동일한 복소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3 플러스 4, 4 플러스 3, 마이너스 I 10J 이 부분의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 원소가 복소수인 행렬의 결과치입니다. 매트랩에서는 복소수를 지원하고 복소수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C 행렬은 다양한 수치 연산이나 함수의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라는 건 이제 매트랩에서 지금 봤을 때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얘는 허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고 허수는 곱하면 -1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A는 실수 부분이고 B는 허수 부분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4i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실수는 3이고 허수 부분이 4인 복소수가 되죠.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i와 j를 모두 허수 단위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i는 공학과 수학에서 j는 이제 전기공학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이 매트랩은 두 기호를 똑같이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편의에 따라서 i나 j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복소수는 다양한 수학적 문제에서 좀 중요해요. 특히 복소수는 이제 신호 처리, 제어 시스템, 어떤 통신, 전력 이런 데서 공학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복소수 연산을 지원하니까 복소수를 입력으로 받는 다양한 함수들이 많죠. 요거를 통해서 사용자는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복소수를 쉽게 사용자 함수들로 처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게 복소수입니다.